나이 들면 저절로 쌓이는 건 나이테와 뱃살뿐, 품격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를 피하는 것 같은 서늘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나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꼰대라는 수근거림에 가슴 답답했던 순간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지혜로워지고 존경받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현실의 찬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매서운 법이죠. 평생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오히려 사람 사이에 높은 벽을 만드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 품격을 나이가 주는 훈장쯤으로 너무 쉽게 여겼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진짜 품격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으로 다듬는 언어 습관과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더는 꼰대 소리에 상처받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50대, 60대가 되는 비밀스러운 실천 가이드를 전부 공개합니다. 혹시 당신도 모르게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상대방의 기운을 쏙 빼놓고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품격을 순식간에 깎아내리는 대표적인 습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자식 자랑입니다. 물론 자식이 잘 되는 것, 세상 모든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죠. 하지만 모든 대화의 종착역이 우리 애는 말이야로 끝나버릴 때 듣는 사람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마치 자신의 초라한 삶과 비교당하는 듯한 불편함, 혹은 영혼 없이 맞장구만 쳐야 하는 지루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제 지인 김 부장님은 늘 모임에서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한 이야기, 딸이 의사 시험에 합격한 이야기를 레퍼토리처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사람들도 나중엔 그가 입을 뗄 기미만 보이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는 거대한 부담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원하지도 않은 라떼는 마리아식의 조언 폭격입니다. 상대방이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며 해결책부터 들이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날카로운 해결책이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저 내 힘든 감정을 알아주고 내 이야기를 몰차 들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직장 후배가 업무 고민을 털어놓자마자 선배는 그것 말이지 내 경험상 이렇게 해야 해 라며 말을 끊고 자신의 화려한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텅 빈 표정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간절히 요청했을 때 비로소 보석이 됩니다. 묻지도 않은 조언은 그저 소음 섞인 간섭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싸늘하게 만드는 불평과 섣부른 일반화의 늪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세상이 갈수록 엉망이야. 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들 혹시 입에 달고 살진 않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축축한 부정의 에너지를 전염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꽉 막아버립니다. 특정 세대나 집단을 하나로 묶어 비난하는 발언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요즘 물가가 미쳐서 살 수가 없어 라며 한숨을 쉬고 다들 자기밖에 몰라 라며 세상을 향해 나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맞장구 쳐주던 사람들도 이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불평 바이러스가 주변 사람들의 기분까지 좀먹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품격은 어떻게 쌓아 올리는 걸까요? 관계의 벽을 허물고 당신의 품격을 극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마법의 세 가지 대화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은 어떻게 하더라 라며 기꺼이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새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다 알아 라는 태도는 스스로를 외로운 섬에 가두는 지름길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 솔직하게 요즘은 어떻게 하더라? 나 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그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열린 마음과 순수한 겸손함에 감동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서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스마트폰 기능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쓴다라는데 아빠는 영 모르겠네.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아들은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활짝 웃으며
기꺼이 아버지의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세대의 벽을 허물고 따뜻한 교감을 만들어낸 것이죠. 두 번째는 자네 덕분이야라며 진심으로 공을 인정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의 기여를 정확히 짚어주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팀장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아닌 막내 사원에게 돌리며 이건 전부 김대리 덕분이야. 김대리가 밤새 자료를 정리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어 라고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김대리는 가슴 벅찬 뿌듯함과 동시에 팀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내 덕분이야 라는 이 짧은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인정을 선물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라며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엄청난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체면이나 권위를 지켜야 한다라는 강박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품격은 자신의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라는 말은 잠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상대방에게서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합니다. 부부싸움 후 남편이 먼저 내가 너무 성급했어, 당신 기분을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을 때 아내의 얼음장 같던 표정은 봄눈처럼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먼저 사과하는 용기는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놀랍게도 이 마법 같은 세 마디가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화의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신뢰도를 무려 47%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초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말을 쏟아내거나 머릿속으로 반박할 논리를 만드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대화 도중 의도적으로 딱 3초만 침묵을 지켜보세요.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3초간 눈을 맞추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이 짧디-짧은 침묵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합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상사가 의견을 물었을 때 김 부장은 바로 대답하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3초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의 짧은 침묵은 그가 얼마나 신중하고 깊이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했고 그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를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3초의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진정한 품위의 뿌리는 외적인 모습 이전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돌처럼 굳어진 고집, 과거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을 비워내는 하심이기자 신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내 방식이 최고야 라는 완고한 고집은 새로운 지혜의 유입을 막고 관계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하심은 바로 이런 것들을 과감히 비워내고 마음의 높이를 낮추는 것입니다. 마치 꽉 찬 컵을 비워야만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을 비워내야 새로운 지혜와 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자식들과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고집이 자식들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라며 마음을 비우고 자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 관계는 이전에 없던 따스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심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크게 만드는 가장 높은 경지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공감과 조언을 너무나도 자주 혼동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도 그랬어로 가로채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미묘한 경쟁일 뿐입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아이고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때는 말이지 라며 자신의 경험을 먼저 들이미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이해받기보다는 당신의 경험담과 비교당하고 있다라는 불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일을 겪었으니 마음이 오죽했을까.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공감 후에 건네는 조언이 수용될 확률은 무려 3배나 높아집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들어준 후에 건네는 조언은 상대방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이자 지혜로운 등대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품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어투입니다. 확신형, 일반화, 판단형 어투는 상대방에게 숨막히는 부담을 주고 대화의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그건 틀렸어. 와 같은 단정적인 말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당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폭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여지형, 개별화, 유보형 어투를 사용해 보세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세대는 이런 특징이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의견도 일리가 있네요. 와 같은 유연한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선택의 여지를 선물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고 당신을 더욱 사려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 작은 어투의 변화가 대화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경계선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도한 회피나 애매모호한 태도는 장기적인 관계에서 신뢰를 갉아먹고 결국 관계의 만족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심에 자신의 필요나 감정을 꾹꾹 눌러 숨기거나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고 상대방에게도 혼란을 안겨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늘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일정을 희생했던 김 사장님은 결국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친구에 대한 서운함만 잔뜩 쌓였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이란 미안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나를 지키고 상대방에게도 예측 가능한 관계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더욱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됩니다. 혹시 당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미처 몰랐던 건 아닐까요? 내면의 지혜를 아무리 가득 채웠다 한들 그것을 전달하는 외적인 그릇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그 빛은 바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 그릇이란 바로 우리의 목소리와 외모를 뜻합니다. 첫인상은 단 3초 만에 결정되며 이 법칙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변치 않습니다.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치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결하고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밝은 색감은 당신의 내면의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구겨진 옷, 흙 묻은 신발, 어둡고 칙칙한 색상의 옷은 당신을 무기력하고 고집스러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잘 닦인 구두, 그리고 베이지나 하늘색 같은 밝은 색상의 옷은 당신을 한층 더 생기 있고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목소리 관리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힘없이 웅얼거리는 목소리나 너무 빠르고 다급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불안정하거나 자신감 없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크거나 공격적인 목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적당한 볼륨과 또렷한 발음, 그리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톤은 당신의 지혜와 자신감을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연습을 하고 신문 기사를 소리내어 읽으며 발음과 톤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목소리에 깊은 품격을 더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와 외모는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맑고 단정하게 가꿀 때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품격을 깎아내리는 최악의 습관들을 버리고
품격을 쌓는 3가지 대화의 기술, 3초 침묵의 힘, 하심의 지혜, 그리고 건강한 경계선 설정과 외적 존중까지 총 5가지의 실천 루틴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의식적인 자기 성찰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이며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품격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며 당신의 삶에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 이상 꼰대라는 가슴 아픈 오해를 받으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진심으로 존경받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실전 가이드들을 당장 당신의 일상에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더라? 라는 질문을 용기 내 던져보고 내 덕분이야 라고 아낌없이 감사함을 표현하며 때로는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대화 중에 3초의 침묵을 지켜보고 마음속에 낡은 고집을 조금씩 비워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말과 모습이 변화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을 보는 세상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 재건 프로젝트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남은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관계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